네, 탄력이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 미국 증시 3대 지수입니다. 저희는 시장 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 살펴봐야겠죠.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틀 연속 모시게 됐는데 네. 오늘 주제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바로 만나볼게요. 자, 반도체주 미소, 트럼프 AI 반도체 수출 통제 철회 검토. 자, 대표님이 어제 저희 출연을 해주셨을 때 반도체 대히토류 이 키워드를 딱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짚어주시죠. 연관이 좀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쵸? 왜냐하면 그때 당시 대중국 정책으로 쿼드하고 이제 기술 동맹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는 계속 관세라든지 이제 무역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는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기술 동맹 때문에 결국 중국에 대한 반도체 공급 제한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 10월 달에 칩스 액트라고 그러죠. 반도체법을 통과시키면서 그랬죠. 결국 모든 미국 내에서 모든 반도체 밸류 체인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 사실은 이제 칩스 액트고요. 그 이후에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기술 동맹 또는 이제 반도체 안보 이런 문제 때문에 수출을 계속 제한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도 이제 많은 불만 제기가 있었고요. 동시에 문제는 뭐였냐면은 미국이 또 가장 잘하는 게 또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기업들, 뭐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론부터 시작해서 퀄컴, 브로드컴, 그다음에 인텔, 뭐 엔비디아, 뭐 램리서치, 마벨까지 거기다가 이제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든지 KLA까지 모두가 다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컸었는데 그 부분을 못 갖고 가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컸었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이번에 또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대중국에 대한 무역이 또 이제 관세가 강화되면서 이 부분이 더 강화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대해서 지금 그것도 다른 시점이 아니고 지금 시점에 좀 풀어준다는 것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될 그 여지가 있다. 네, 그리고 종목들도 여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저는 되게 크다라고 일단 지금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일단 오늘 당장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은 아닌데 어쨌든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볼 필요는 있겠죠? 네, 저는 사실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젠슨황 대표라든지 아니면은 리사수 AMD 대표가 미리 좀 알고 있지 않았나. 예,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였었냐면은 사실 반도체 수출에 대한 규제 완화 얘기는 이미 한 2달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출범하면서 중동 정책에 대해서 이란을 배제하고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리트 쪽을 이제 다시 이제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섰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원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방산 쪽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는 방산 제품들을 수출하려면 사실 여기에 AI 칩들이 다 들어가요. 수출을 못 하는 거죠. 지금 법상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아마 반도체 어떤 AI 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시킬 거라는 얘기가 이미 돌았었어요. 돌았고 이제 그게 아마 한 5월달, 6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하면서 나올 수 있다 얘기가 됐었는데 그 얘기를 사실 이제 뭐 젠수양 대표도 벌써 한 2주 전에 중국에 가서 반도체 AI 산업이 중국의 어떤 거버넌스 차원에서 지금 폭발적 수요를 하고 있다. 2년 안에 AI 칩 시장 규모가 500억 달러, 지금의 3배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화웨이가 지금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만약에 우리가 중국 시장을 점유하지 못하면은 화웨이한테 다 뺏긴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AMD도 지금 보시면 며칠 전에 1분기 실적 발표는 실적이 좋았어요. 그런데 3분기까지 만약에 갔을 경우에는 15억 달러 손실이 전망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중국 쪽에서 손실 전망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미 젠수양 대표라든지 리사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미리 좀 견지를 하고 있지 않은가. 왜냐면은 분명히 본인들 입장에서도 중국 시장을 자기들이 점유를 못했을 경우에는 아마 이것을 갖고 수익을 내고 다시 또 기술 개발을 해서 또 앞서가고 이러한 선순환 사이클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딱 나온 게 하필이면은 10일 날 미중 스위스에서 발생하는 무역 협상을 앞두고 딱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같이 연관이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을 때 이 미중 무역 협상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관세 협상이 아니다. 맞아요. 네. 예, 왜냐하면 단순하게 관세율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비관세 장벽, 환율, 그 다음에 뭐 보조금까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워낙 큰 협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당장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은 서로가 원하는 게 있으면 먼저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은 반도체를 원하고 있고 아마 미국은 히토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품목별로 먼저 접근한다라고 보면은 아마 저는 이번에 이제 10일 날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주말에요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말 내내 이제 요 협상을 좀 하고 저는 만약에 사실 지금 시장에서 그게 크게 기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뭔가 좀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는 이 부분이 좀 먼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보면은 반도체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히토리 정도가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협상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 반도체 수요량의 50%가 중국에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국의 자립도는 30%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70%를 어떻게 메꾸고 있냐면은 30%는 한국이라든지 대만인 업체들이 현지에서 생산을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30%가 미국에서 수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숨통이 트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중국에 대한 수요가 더 현재 이제 소비 이제 확대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 수요를 좀 많이 충족해 줄 수 있고 그 안에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 그다음에 SK하이닉스, UMC까지 전반적인 반도체 회사들이 아마 이번에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좀 갖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휴를 보내고 왔더니 시장에 따라잡을 이슈가 참 많이 생기고 있는 5월입니다. 이 5월 10일에 협상에서 미중 무역 협상에서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들이 나오는지 반도체, 히토류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겠고 이 미증시에서뿐만이 아니라 국내 뭐 반도체 기업까지도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그러면 사실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 출연하신 내내 지금 좀 긍정적인 관점을 얘기해 주셨었거든요. 네, 제가 뭐 계속 반도체 쪽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너무 매력적이고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는 문제점이 사실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 그 문제점이 미국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컸던 게 중국에 대한 수출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중국 기업들한테 따라잡힐 수 있다. 뭐 지금 중국 보면 뭐 SMIC라든지 뭐 양쯔 메모리라든지 이런 뭐 나오라든지 뭐 너무 좋은 회사들이 지금 막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두 부분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양국 간에 무역 협상을 하면은 반도체를 빼고 할 수는 없다 분명히. 그리고 미국이 계속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 그러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양자 간에 이 리스크에 직면하기 때문에 분명히 핸들을 꺾고 서로 이제 타협점을 찾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안에서 핵심은 사실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지금 붙잡고 가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금 여태까지 많이 생각했던 게 이제 미국의 AI라든지 반도체 산업이 이제 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한물 좀 가갖고 이제 탈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려가 있었죠. 예, 저는 이제 그 말씀드려요. 미국의 반도체 산업하고 AI 산업이 펀더멘탈이 계속 밸류에이션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옛날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밸류에이션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 반면에 주가가 조금 오버히팅 됐다가 잠깐 이제 그 밸류에이션 가치만큼 충분히 와줬다 그러면은 저는 앞으로의 이제 뭐 미국이 이제 AI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글로벌 수요를 감당해야 된다 보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리고 한 번 더 시장에서 재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하고 AI 산업은 계속 끌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평가의 여지가 있다. 자, 대표님 지금 반도체랑 같이 AI 얘기해 주셔서 이 부분도 조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사실 뭐 굵직한 기업들은 반도체, 엔비디아 저희가 볼 수밖에 없지만 AI 쪽으로도 지금 투자 포인트가 있는 상황입니까? 그럼요. 기본적으로 지금 뭐 메타라든지 예를 들어서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밸류에이션이 벌써 포워드 밸류에이션이 한 200 정도까지 내려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올해 2025년도에 매출 전망치가 메타 같은 경우에는 한 20%가 더 매출을 상승할 걸로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15% 이상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매출의 그 근거는 다른 게 아니라 글로벌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수요뿐만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수요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제 계속 관세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이 제기가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저는 지금 트럼프의 지금 관세 정책이 이제 관세라기보다 이제 무역 정책이죠. 되게 유연하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으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국이라든지 벌써 인도는 협상이 거의 끝나갖고 이제 발표만 남겨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특히 팔란티아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수요를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와 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서 밸류에이션도 되게 저평가돼 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사실 저는 투자 매력도는 아직도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올해 들어서는 많이 타격을 입었던 쪽입니다. 반도체와 AI, 이제 미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볼 때가 되고 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